단일화가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아까 뭐 여론조사 방식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에서 계속 그 11일까지는 끝내야 된다. 단일화를. 그래서 왜 11일이 데드라인이 돼야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에서 계속 왜 11일까지 꼭 끝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막 그런 그 후보자가 박탈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1일까지 끝내야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2번 후보로 단일 후보가 2번 후보를 달고 우리 당의 2번 후보를 달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에 하자 그랬거든요. 14일 날 토론하고 15, 16일 날 투표하자. 그러면은 내일까지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 후보 2번으로 출마를 하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그게 6번이나 9번이나 뭐 몇 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다행히 김문수 후보가 이기게 되면 2번 후보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이겨버리면은 그거는 2번은 없어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당이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지정이 되더라도 선거운동을 해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비용을 선거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돈의 문제가 돈의 문제도 달려 있고 조직적인 선거 운동도 달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란 거는 진짜 1번이냐 2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가보면은 그냥 덮어놓고 1번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똑똑해서 1번, 2번을 가리긴 하는데 3번 넘어가면 9번 뭐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잘 못 찍습니다. 그게 큰가요? 번호 기호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정당 시스템이 정해졌지만 그 1번, 2번이냐가 그 먹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국민의힘 후보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기호 2번이 공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찍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민주당 1번이 없어졌다. 그럼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은 아무리 당에서 누굴 찍으라고 해도 누굴 찍어야 될지를 그게 정확하게 전파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관여층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비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 선택의 혼란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용 문제가 개인이 부담하기에 그 감당이 안 되고 되게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국민의힘도 우리 당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의 그 400 몇십억 되는 돈이 지원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다른 무소속 후보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 사실상 정당이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정당이 있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두세 달 가까이 후보로서의 역량을 축적해 오면서 나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 한덕수 후보는 엊그제까지 권한대행으로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내려와서 선거를 뛰고 심지어 뭐 SNS 쓸 만한 그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바로 조직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후보로서의 불능 상태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중도층을 이번 선거는 자기 지지층만 결집해서는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보수 쪽은 그렇습니다. 탄핵 국면의 선거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경선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가 외연 확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일화가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지층들의 단일화가 이기려면은 우리 지지층들에게 소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구 경북에 가서 계속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이래 되면은 선거 전체 전략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은 11일 등록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전략상으로도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니. 아마 근데 그 국민의힘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그 유세차 200 몇십 대 되는 유세차 그 랩핑 후보자 얼굴을 누구로 해야 될지 또 선거 공보물에 슬로건을 그 뭘로 해야 될지 후보에 따라 바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12일 선거가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용 잠바 있잖아요. 점퍼. 이 후보 기호 2번 아무개 이 점퍼가
못 입고 다니는 한 2, 3일은 찍찍이로. 예, 그렇죠. 뭐 하여간 2, 3일은 못 입을 수도 있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현수막도 사실은 못 붙을 거고요. 못 붙이죠. 지금 14일까지 벽보를 납품을 해서 저기 구군 선관위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아마 김문수 후보 처음 만났을 때 7일까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맥락인데 그게 이제 저 후보 입장에서는 왜 되자마자 숨 돌리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강요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옛날에 MB하고 박근혜 간에 정말 그 피 튀기는 경선 뭐 정말 다이내믹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서로 마시겠다고 지금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떡을 먹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치국만 마시면은 떡을 줍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3종 세트 있잖아요. 비상계엄, 그다음 탄핵,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는 윤 정권 3년의 그 통치에 대한 소회, 요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내놓고 그걸 기반으로 중도로 가든지 뭐 선거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은 다 이게 뭐 나 아니라고 했는데 흐리멍텅해요. 이거 가지고는 결코 앞으로 못 가는데 이 상태에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김칫국을 서로 마시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조금 전 그 권 의원님이 하여튼 11일까지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1일까지 꼭 해야 되냐 아니면은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10일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세팅된 거다. 경선은 사실 요식행위였고 결국은 김문수를 뽑은 것도 결국은 뭐냐 한덕수 후보한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뽑은 거잖아요. 딱 보니까 홍준표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홍준표 딱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곤조가 있어봐.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이분이 자기 찍어줄 줄 알고 막 처음에는 자기도 똑같이 뭐 이렇게 나가다가 삐쳐가지고 나가서 탈당까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한덕수 이분은 이게 선출직이 아니라 늘 임명직만 했잖아요. 이번에도 임명직으로 후보가 돼요. 그렇게. 아, 그러네요. 임명직 후보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11일까지 하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후보들 사이에 결정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김문수 후보더라도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단일화 안 해주면 내가 이기는 게임인데 거기서 뭐하러 불투명한 그다음에 저쪽에 분명히 유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룰에 합의를 해주겠냐라는 거죠. 이상한 게임의 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 교수님 얘기를 거슬러 오면 김문수 후보 입장은 시간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또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이건 당이 알아서 무조건 해줄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의 합의보다는 서로 그 강하게 이제 자기 입장만 견제하면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후보의 책임도 있지만 이 단일화 실패에는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만 벌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하면서 그렇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자기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바뀌었다 입장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뭐 마땅히 해명할 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정치인들이 그냥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못 지키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 교수님은 어딘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는 손은 없었어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정당으로서의 미성숙이랄까 잘못된 문화예요. 아니 저 정당이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결사체예요. 그럼 정권을 쟁취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키워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당 그동안 우리 당내 사람을 안 키워왔어요. 때만 되면은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도 했어요. 헛물 켰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회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작에 우리 당의 사람 자원들을 소중하게 생각 키웠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놓고 또 탄핵이라는 상황, 조기 대선에 어려운 여건이니까 우리 후보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밖에서 뭐 인기 좀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총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치인이었고 자기 스스로 권력에 의지가 있으면은 본인도 정치 생리라는 것은 내가 늦게 가면은 저 사람들 선의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경선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에 얘기했어요. 한덕수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자. 데리고 오려면은 14, 15일 날 경선할 때 들어가서 그 안에 넣지 않으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덕수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우리 당의 못된 문화가 그 한덕수란 그 카드를 계속 가다 보니까 경선판이 한덕수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몇 차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되면 5월 10일까지는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빅텐트하고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족쇄가 되고 그걸 못 지키니까 야 이거는 그냥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고 그것 때문에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한 63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키면은 지역에 가서 김문수를 뽑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단일화라는 약속을 지키고 또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로 시너지를 뭐 우리 조홍천 의원님은 벌써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으면 또 다른 드라마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싶어요. 막장 드라마라서 막장인가요?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 단일화 관련돼서 저희가 민주당의 경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보통 단일화 할 때에는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이 누구보다 앞서거나 그러니까 1등 후보가 있잖아요. 그럼 2등, 3등이 합쳤을 때 그 사람을 앞지르거나 또는 현재 그 당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에 나올 때예요. 또 심지어 1등 후보하고 그 1대1로 붙였더니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나. 그리고 단일화가 제일 효과가 좋을 때는요. 단일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적 연대에서 제일 효과를 본 게 DJP 연합입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와 보수적인 지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자, 그 JP하고 DJ 연합이었죠.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두 분의 단일화 과정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효과가. 근데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고 또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게 무슨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는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된든지 해서 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계열에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의 지지도를 합쳤을 때 1등 후보를 앞서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단일화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당원이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해서 뽑은 그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무리하게 떨어뜨려서 정당 민주주의까지 해석을 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한동훈은 안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친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끌고 온 판이잖아요. 친윤이 끌고 왔는데 일단은 경선에서는 뭐냐. 이 경선의 최대 목표는 일단 한동훈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데 다 있었고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단일화 하겠다. 좀 되면 그냥 바로 일주일 안에 하겠다라고 속인 거죠. 유권자들 속여가지고 됐고 한동훈을 떨어뜨려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에서 이분이 사실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쿠데타를 하고 이분들은 사실은 대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권 잡는 문제고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계속 잡느냐. 그래서 이제 불러온 건데 한덕수 이분을 불러왔는데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 약속 믿고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거기 보면 이상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끈떨어진 분들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신주류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구주류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선 내내 한 달 동안에 그 400억인가 그 돈을 펑펑펑 쓰면서 세력을 구축할 텐데 대선 딱 끝나고 나면은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오로지 그 공포감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상으로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둘이 합쳐가지고 뭐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짜증 나는 겁니다.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거진 따라잡거나 압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권보다는 당권에 몰두하는 그런 걸로 읽혀지니까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시면 아마 국민의힘은 다음 지방선거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번에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3년을 보면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친윤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이준석 내쳤죠. 그다음에 한동훈 내쳤죠. 요번에 또 김문수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갖고 있고 매번 당을 갖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계엄 사태도 냈고. 근데 이 계엄 사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들이 정책 책임 물러나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기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세 분 얘기 제가 조금 해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은 그건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찬찬히 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친윤들이 무슨 농간을 부리고 있다.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친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해서 경쟁에서 압도적이었으면은 그거 친윤이든 못 말립니다. 한동훈으로 가는 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들 누굴 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 경쟁력은 사실상 다른 후보들보다 높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한덕수라도 이 우리 후보들 경선만 끝내가지고 우리 후보로는 이길 수 없으니 외부에 빅텐트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분위기가 당원들의 누가 그걸 당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거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 다닐라 해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분열되거나 다닐라 안 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반 이재명이라는 넓은 풀들을 엮는 데는 단일화와 빅텐트라는 거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와 빅텐트라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역시 그 부분들도 참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외연 확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계엄에 대한 사과고요. 탄핵 반대한 데 대한 반성입니다. 그게 있지 않고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걸 갖다 온갖 수술해가지고 빅텐트 치고 뭐하고 알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꼼수입니다. 통하질 않아요.